오늘 일제 강점기 때 인물들 많이 등장합니다. 안중근, 이완용까지 등장한 대장동 얘기. 사실 어제 선관위 주최 두 번째 TV 토론에서 가장 수위가 높았던 부분은 바로 대장동 의혹입니다. 긴 설명 없이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근데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저는 삼부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예.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대해서 윤 후보는 내가 성남시장을 했냐 경기도지사를 했냐 이완용이 안중근 유사에게 나라 파곤 사람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윤석열 게이트다. 도움을 준 것도 윤석열. 그들에게 이익 먹고도 윤석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윤 후보가 썼거든요. 아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대장동 사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15년 2월 달에 성남의 뜻이라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대장동 일당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 그 총 설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윤석열 게이트다. 이제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근거라는 것은 과거 이 대장동 일당이 불법으로 대출받은 게 부산저축은행인데 예. 그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사가 당시 수사를 했다. 근데 뭐 특정 누구를 봐줬다는 의혹 이걸 근거로 지금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와중에 뭐 곽상도 전 의원의 뭐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들여다본다면 대장동에서 무려 뭐 7천억, 8천억 정도의 그 수익을 민간이 가져갔습니다. 거기서는 7천억, 8천억이 거론되는 거고요. 지금 뭐 저 국민의힘의 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어쩌고 하는 건 50억 뭐 이 정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놓고 뭐 윤석열 게이트다.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도움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나온 거 있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니 어떻게 이 대장동 사태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느냐 하는 걸 지금 항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부분은 이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 대장동에게 종잣돈의 아주 시작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하면서 난 그 사람 본 적도 없다.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하느냐. 일단 이재명 후보는 여러 구체적인 정황들을 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국민의힘의 게이트라고 민주당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대장동의 사업의 종잣돈이 됐던 부분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출 브로커였던 조모 씨의 수사를 담당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피의자로 취급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해서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조모 씨가 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왜 경찰이 조사했을 때는 이 사람은 불법 대출로 구속이 되었고 그러면 왜 윤석열 검사가 있을 때는 그것이 그냥 넘어갔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하고 다 일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냐는 식의 의구심을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고요. 그리고 또 이거 본인이 스스로 설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갖고 공격을 하니까 이걸 대받아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로 대받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종의 소위 말해서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것이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실체적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부분들을 이 중요한 부분 문제가 왜 진작에 양쪽의 그러니까 여야당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 교수님 말씀은 뭐 프레임 전쟁은 걷어내더라도 저희는 언론이니까 팩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도 일반 의구심이지 아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주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당시 그러니까 조모 씨의 변호사였고 지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와의 그런 검찰에서의 인연 때문에 사실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금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산저축은행 건까지 꺼냈고 어제 TV토론 꽤 격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부실장과 김용 부본부장, 조직본부장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월간조선의 녹취록 보도의 내용을 거론까지 했습니다. 2014년 6월 29일 밤 여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윤 후보가 이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갖고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고 했고 이도현 의원님, 네. 의형제 언급,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과 김만배 씨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 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녹취록이나 수사 기록에서 나오는 지금 보도들을 뭐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이 특혜를 주는 과정을 몰랐나? 그럼 그렇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그거는 어떤 그 배임죄가 될 수 있고 몰랐다면 이제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무능이 될 수 있는데 네 분이 만약에 그 의형제를 맺었다면 정진상, 김만배, 김용, 유동규 지금 그 유동규, 김만배 두 분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구속돼 있고 문제는 정진상, 그 김용 이분은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최측근들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유한기, 김문기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무 라인 선에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김만배 씨가 김용 그다음에 그 정진상 두 분을 안다면은 정무 라인 쪽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연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 점을 콕 찍은 겁니다. 만약에 현재까지의 수사로는 그 유동규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동규가 다 뭐 초과이익 환수도 바꾸고 다 그 사업을 주도한 걸로 돼 있지만 그걸 넘어서 유동규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까지 김만배와 화천대유가 설립되기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저는 협의가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그걸 알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복향 대변인, 어쨌든 보도 말고 보도 내용을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최측근과 의형제 언급 녹취록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해명과 설명, 아예 사실 무근인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일전에 한번 회자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양 정진상, 김용 씨가 그런 일 없다라고 한번 해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는 거 보고 지금 토론 때마다 계속 대장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주도권 투로 9분 내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도 안철수 후보한테 질문을 해서 저한테 질문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좀 면박도 당했는데 저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 당사자들 빠진 제3자 보니까 나무 또 정의학 이런 사람들끼리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 주고 이런 것들은 김만배가 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당사자들 빠진 상태에서 제3자들끼리 한 이야기조차도 이렇게 근거가 나왔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친 공세다.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답지 못하다. 현재 확인된 팩트는 화천대유에서 민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갔고 이재명 현 후보가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2010년 당시 그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4년 후에 다른 검사의 수사에 의해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녹취록과도 이렇게 일정 정도 연결되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이제 정황이지. 그렇습니다. 정황이라고 정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 전체가 다 정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이야기의 시작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으로 시작된 파상적 공격 전국적으로 다 그분이 누구입니까라고 마치 이재명 후보를 확정한 듯이 이렇게 정치 공세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어떤 녹취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용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 그 민간 개발업자들 보호를 위한 그 당시 성남시 알겠습니다. 수석의 국회의원이었던 의원이 법안도 발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이 공동 발의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고 관련된 윤석열 게이트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 대변인님이 아까 논평 중간에 김만배 씨의 얘기가 남욱 변호사 얘기보다 좀 더 무게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윤석열은 죽어. 아닙니다. 그 예. 녹취록 내용이 현재 뭐 의형제가 됐다라는 녹취록은 김만배 씨, 정진상, 김용, 유동규 빠진 다른 제3자들끼리 남욱 정영학끼리 한 이야기의 녹취록이에요. 남욱 변호사도 어쨌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명된 의형제 네 명이라고 거론된 이 사람들을 예. 김만배 씨가 내가 의형제 맺었어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통화하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빙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근거인 것이죠. 녹취록에서도 좀 더 무게를 좀 분리해야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작년 10월 검찰 조사했던 진술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게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 신문 당시의 진술을 노컷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1,822억을 먼저 배당을 받는 쪽으로 그 얘기를 정리를 해놔요. 설계를 해놓죠. 자, 그걸 이제 그 당시 정민용 팀장이 그 결제를 받으러 가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1,822억을 우리가 먼저 배당받는 조건으로 만들면 과연 사업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예. 민간 사업자가 아예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기까지만 보면 그런 설명이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 야,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 저 위에 거는 남욱 변호사가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 걱정을 해주는 거다. 저는 그 부분에 왜냐하면 그 밑에까지를 같이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최병우 의원님 말씀은 그게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예.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해줬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한테 저 위의 말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 위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했다는 부분이 결국은 무슨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얼마나 더 챙겨줄 것인가 하는 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민간 사업자 이익을 걱정한 게 아니라 시가 고정이익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 라는 얘기했는데 차전 교수님은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금 최병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욱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이 우리를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예.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남욱 변호사가 직접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지 못했잖아요. 자신이 사실은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꽂아 넣었던 사람의 정민용 변호사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해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전언을 토대로 해서 나온 변호사의 반응을 갖고 이것이 그러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도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은 그 의도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검사하고 이제 검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만약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야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주장했던 무능이냐 공범이냐 이 얘기하는 겁니까? 1차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했던 얘기 그대로 그 남욱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이 말만 들으면은 그 민주당 해명보다는 조금 국민의힘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게 작년 10월 21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나온 진술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조금 더 정치적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 여당에서는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 같이 민간 사업자 이익이 아니라 사업 불참을 걱정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반박을 했고요. 사실 좀 시간이 있었으면 이 부분도 좀 논평을 하려고 했는데 짧게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설명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재명 45, 윤석열 27. 뭐 이거를 가타부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민심은 이렇다라는 거 잠시만 듣는데 복 대변인님요. 예, 공공개발을 하는 관의 입장에서 만약 민간 사업자가 오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했다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공개발을 하자라는 주장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민간 사업자 100% 민간 사업 하게 뒀으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공공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민간의 이익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재명 선대위의 복경 대변인의 추가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이 주제 대장동 의혹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어제 저희가 속보성으로 살펴봤던 이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